서울의 한 작은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선자 할머니는 오랜 세월을 한 집에서 보내며 정든 이웃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었지만 새 아이를 키우고 그들이 모두 장성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나서부터는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선자 할머니는 오히려 자유로움과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즐겼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할머니 공원에서 만난 이웃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러게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딱 좋구나 할머니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정성껏 가꾼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돌보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키운 상추인데 좀 가져가 할머니는 친구에게 상추 한 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선자야 내 덕분에 우리 집 식탁이 풍성해지네 할머니는 가끔씩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찾아올 때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자식들과 손주들이 집에 들어서면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배고프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놨단다. 그런 일상 속에서 할머니는 큰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의 방문이 그녀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이웃들과의 따뜻한 교류가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건강도 비교적 양호했고 할머니는 스스로를 돌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까지 나타나며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요즘 관절이 너무 아파서 걸을 때마다 힘들구나 할머니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친구에게 고백했습니다. 친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선자야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라고 물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할머니는 의사로부터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듣고 크게 걱정했습니다. 큰딸 미경은 그날 밤 자식들과 상의한 끝에 할머니를 실버타운으로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이 할머니를 찾아와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께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실버타운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엄마와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도 사귀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도 받으실 수 있어요. 선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미경아, 내가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구나. 둘째, 아들 상진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 건강을 생각하면 실버타운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요즘 관절염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거기선 전문적인 관리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자주 찾아뵐 수 있어요. 막내딸 수진도 설득에 나섰습니다. 저도 처음엔 걱정됐어요. 그런데 그곳을 직접 가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아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할머니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런데 나 혼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게 정말 괜찮을까? 큰딸 미경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실버타운이 멀지 않아서 자주 찾아뵐 수 있어요. 오히려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 더 자주 뵐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한번 가보마.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하지만 너희들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선자 할머니는 자식들의 설득 끝에 실버타운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큰딸 미경과 둘째, 아들 상진, 막내딸 수진과 함께 실버타운 상담을 받으러 가는 날 할머니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하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과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실버타운이에요. 엄마 미경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잘 꾸며져 있구나. 입구에서 맞아준 상담사 김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선자 할머니와 가족분들이시죠? 반갑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김 선생님은 가족들을 안내해주며 시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할머니와 가족들을 실버타운의 여러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깔끔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예쁘게 꾸며놨네요.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입주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라운지입니다. 매일 다양한 활동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라운지에는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설명하자 상진이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선 건강관리도 철저히 받을 수 있겠네요. 김 선생님은 할머니를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입주자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요가, 미술, 음악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할머니는 한 할머니가 요가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저런 거 해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방이 될 수 있는 모델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늑한 침대와 넓은 창문, 편리한 욕실이 갖춰진 방을 보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괜찮을 것 같구나. 시설을 둘러본 후 김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필요하신 것들은 모두 제공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미경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엄마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고요. 상진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친구들도 사귀고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수지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예요. 엄마가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자식들의 진심 어린 설득에 깊은 한숨을 쉬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나도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마. 이사 첫날 실버타운 직원들과 다른 입주자들이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선자 할머니,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직원들의 따뜻한 환영에 할머니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입주자들 또한 친근하게 인사하며 할머니를 맞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옥순이라고 해요. 우리 동갑이네요.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자신의 방을 정리하며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실버타운의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실버타운에서는 요가와 스트레칭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요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몸을 풀어주니 정말 좋네요. 할머니는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손뜨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특히 손뜨개 수업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이세요? 할머니는 자신이 만든 손뜨개 작품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친구들도 할머니의 작품을 칭찬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다양한 사회활동과 이벤트도 자주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저녁에는 작은 공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늘 공연 정말 재미있었죠? 한 친구가 물었고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또한 실버타운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적인 관리 덕분에 할머니의 건강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한선자 할머니 최근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꾸준히 운동과 관리를 잘해주신 덕분이에요. 의사의 칭찬에 할머니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도 실버타운을 자주 방문하며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여기가 정말 좋네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희도 기뻐요. 큰딸 미경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경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희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구나. 손주들도 할머니를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손주들이 활기차게 인사하며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손주들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왔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놨단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선자 할머니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즐거운 활동과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할머니는 다시 젊어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들과 손주들이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할머니의 삶에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즐기며 남은 여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으며 자식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의 생활이 정말 행복해.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구나. 고맙다 얘들아. 그렇게 선자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을 진심으로 즐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와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할머니는 실버타운 관리자들의 태도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던 요가 수업 시간이 갑자기 변경되었는데 사전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왜 요가 수업 시간이 바뀌었나요? 한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관리자는 무심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결정되었어요. 따르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도 입주자들이 즐기던 프로그램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뜨개 수업이 왜 없어졌죠? 선자 할머니가 물었을 때 관리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참여자가 적어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다른 유료 프로그램을 추가할 예정이에요. 관리자들은 점점 더 많은 유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조제를 판매하는 강해 국가의 의료기기 체험 프로그램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건강보조제를 복용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 통증도 사라질 겁니다. 할머니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강사가 말하자 할머니들은 호기심을 가지며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가격표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너무 비싼데요. 할머니들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구매를 망설였지만 강사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이 제품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할인도 해드릴 테니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몇몇 할머니들은 건강을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청소 서비스, 건강검진 서비스 등이 이전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왜 청소 서비스 비용이 이렇게 많이 올랐죠? 한 할머니가 물었을 때 관리자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자발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할머니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한선자 할머니도 건강을 위해 여러 유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선자 할머니의 자식들이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큰딸 미경이 할머니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안색은 전과 달리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둘째, 아들 상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조금 피곤해서 그래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어. 막내딸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웃방에 살던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옆방에 있던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선자 할머니와 자식들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응급처치만 가능해요. 병원으로 데려가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관리자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들과 자식들은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리사무소는 비용 문제를 이유로 들며 거부했습니다. 큰 병원에 데려가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 간단한 처치만 받고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큰 병원에 가지 못한 제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선자 할머니와 친구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관리자들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해 주세요. 선자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들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곳입니다. 불만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할머니들은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선자 할머니와 몇몇 친구들은 실버타운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리자들의 횡포를 참을 수 없었고 스스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모여서 함께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적당한 아파트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선자 할머니와 몇몇 친구들은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냈습니다. 이곳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었고 근처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함께 아파트를 둘러보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모여 살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한 할머니가 말하자 다른 할머니들도 동의했습니다. 선자 할머니와 친구들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살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삿날 할머니들은 함께 짐을 싸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 힘들었지만 이제 더 나은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선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파트에 이사한 후 할머니들은 각자 취미 활동을 찾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여기 요가 수업 정말 좋네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할머니들은 함께 모여 손뜨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이세요? 할머니는 자신이 만든 손뜨개 작품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친구들도 할머니의 작품을 칭찬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자식들도 새로운 아파트를 자주 방문하며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여기가 정말 좋네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희도 기뻐요. 큰딸 미경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경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희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구나. 손주들도 할머니를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손주들이 활기차게 인사하며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손주들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왔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놨단다. 선자 할머니와 친구들은 새로운 아파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나 아파트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며 각자 취미 활동을 즐기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으며 자식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의 생활이 정말 행복해.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구나. 고맙다 얘들아. 그렇게 선자 할머니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실버타운에 가지 않아도 할머니들은 노년의 행복한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노후의 실버타운과 같은 곳도 좋은데 저는 요즘 혼자가 좋습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혼자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나쁘지 않습니다. 26. 56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떠나 여유로움도 느껴보고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됩니다.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한데 그 외로움이 막 아주 싫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알지 못하는데 단 한 가지 깨달았던 건 예전에는 친구들과 의리 우정 그저 노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오로지 나의 전적인 권한이기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혼자가 편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7. 55 인간이라면 모두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데 지나치게 집착하면 내면 속 스스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고독은 삶에 대한 사유의 깊이를 더해줄 뿐 아니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혼자를 즐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주는 장점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28. 50 혼자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숨을 돌리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생각이나 불필요한 잡념들을 떨칠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무엇이 불필요한 걱정이었는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해 좋은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지나간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고독은 그 사람에게 외로움이나 슬픔을 주는 게 아니라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게 해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 기억들을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속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29. 52 세 번째,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완전히 믿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바깥의 영향 없이 자기 생각에 따라 혼자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열심히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더 기민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스스로가 누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 혼자 죽습니다. 이러한 고독감은 다른 이들과 있을 때에는 마주하지 않으려 애썼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30. 44 그리고 이런 현실은 우리를 끝없는 슬픔과 우울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모두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다른 이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해줍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또 스스로가 삶에 대해 갖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혼자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줄 관계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소모적인 관계에 질질 끌리지 않고 야무지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31. 39.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는 없어져 봐야 소중함을 안다라는 속담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어쩌면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연인이나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사소한 감정들까지 공유하다 보면 굳이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오해들과 다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주변 사람들을 만난다면 당장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6번째, 외로움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32, 38.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장 누군가를 불러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길 줄 알기 시작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혼자서도 꽤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시간을 활용해 삶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스스로에게 좋을 것이라 믿고 또 그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감은 물론 나아가 외로움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33, 36. 7번째, 에너지와 생산성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머리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보다 생각과 마음을 깔끔하게 정리하기에 최적인 시간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피하다 보면 어느새 이유도 모른 채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8번째,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에게 다가온 중요한 기회나 결정 사항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다른 이의 방해 없이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독의 시간은 내가 진짜로 무언가를 원하는지 질문하고 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같습니다. 9번째로 생각과 감정이 선명해집니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의 생각은 더 예리해집니다. 비록 처음에는 마음이 방황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생각을 형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면 더욱 사리분별이 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전에 알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애매한 문제에 대한 명료한 답을 얻을 수도 있고 명상하는 기분으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여 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요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로 자기 고찰과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스스로의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과 슬픔을 되짚어보면서 그것들이 자신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곱씹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나온 것들에 대한 반성과 감사를 느끼게 될 것이고 한 단계 성숙해져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만족하며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밖으로 나가 보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정신건강은 좋아지고 스트레스는 낮아지며 집중력은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 이러한 효과들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등산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야외 활동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미래의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제공합니다. 테라스나 정원도 좋습니다. 가능한 밖으로 나가서 자주 운동하세요. 그리고 어떤 속도로 걷든 가능한 많이 걸어보세요.
자연의 새로운 풍경, 흐르는 물머리 위로 흐르는 구름, 놀라울 만큼 키가 큰 나무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연경관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강력한 경이로움을 갖게 하고,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느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기기 없이 운동을 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외로움과 슬픔의 감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혼자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 정서적 욕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라고 정신수행 컨설턴트이자 응용 스포츠 심리학협회의 이사회 멤버인 힐러리 코덴은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시계나 헤드폰 없이 트레이닝하면서 자신의 몸과 주변에 대해 적어도 5가지를 관찰해보라고 코디는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숨소리나 러닝 코스에서 만나는 다람쥐 또는 플랭크를 하는 동안 코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등에 집중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운동에서 성취감을 더 느낄 수 있고, 그동안 놓쳤을지도 모르는 신체 신호들을 더 정확하게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해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및 소통 방법과 연관이 있는 뇌 한 영역은 당신이 무언가에 열정적일 때 더 활성화된다고 카시오포는 말합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말이죠. 외로움이 느껴지고 방황하고 싶은 날에는 페인트 붓을 집어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잠시 제쳐두었던 창의적인 글쓰기에 도전해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자기 자신과 더 긴밀해지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소 20분간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일주일에 몇 번씩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이어가세요. 점점 익숙해진다면 외로운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시간들과 작별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이나 외국어 공부처럼 당신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것들도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처음엔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성공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자신에게 달콤한 도넛을 선물한다거나 칭찬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신을 평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랜셋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혼자라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의 자연스러운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경우에 따라서 불안증과 우울증 등 많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경과학자이자 나이키 퍼포먼스위원회 멤버인 스테파니 카시오포는 우리 두 뇌의 860억 신경세포와 사회 구성원들과의 결합을 통해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더 잘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회화는 감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임상심리학자이자 매사추세츠주 뉴턴의 행동건강복지센터 설립자인 사리 차이트는 덧붙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이 되고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으며 그들과 사회적으로 더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정신건강이 더욱 좋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한다면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차이트는 말합니다. 게다가 혼자만의 시간은 한동안 하지 않았던 취미를 다시 즐기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 방해가 없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마 다음에 만날 사람들을 조금 더 편하게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더 나답고 편안한 사이가 될 수 있게. 인생 60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며 100세 시대의 제2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기는 마음부터 고쳐먹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년의 생활 수칙 10가지. 첫 번째 정리정돈. 나이가 들면 일상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잡다한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사채, 골동품, 귀중품 등은 양보할 분에게 생전에 선물하면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 관리의 제일 조건입니다. 두 번째 몸치장. 언제나 몸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을 꾸준히 하세요. 체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맞추어 입으세요. 나이가 들면 자칫 추잡하고 구질구질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 대외 활동. 집안에만 머물기보다는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정보와 소식을 얻게 됩니다. 동창회, 직장 모임,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언어 절제.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습니다. 어디서나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세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습니다. 장광설은 금물입니다. 짧고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 한마디가 남을 즐겁게 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몫을 다하라.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하세요.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스스로를 천대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포기와 체념. 건강, 출세, 사업, 가족, 자식 문제 등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과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되지도 않는 일로 속을 끓이지 않는 것이 여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공부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때 습득하지 못하면 낙오하게 됩니다. 안경 낀 흰머리에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여덟 번째 낭만과 취미. 각박한 삶 속에서도 낭만을 잃지 마세요.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가문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청춘입니다. 산수를 즐기며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전념하면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아홉 번째 봉사.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서 살아온 만큼 이제는 남을 위해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입니다. 하찮은 일이라도 스스로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나 또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진 시민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열 번째 허심과 겸손.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인생을 달관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입니다.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고 평상심을 간직하세요.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제는 자식들에게도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떳떳한 노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 먼저 나 자신에게 격려와 용기와 보상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부끄러울 것 하나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남은 여생에 대한 멋진 꿈과 설계를 펼쳐보세요. 남은 인생이 길어 보일지라도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하게 죽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의 노년을 소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황혼을 즐기세요.